반갑습니다. 유편한 운정 어반프라인 입주민 여러분, 저는 공간정리인 대표 김유연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에버스카이와 함께하는 공간정리팁입니다. 제가 새로 입주하시는 입주 아파트를 전문으로 공간정리를 진행하다 보니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비슷하게 나눠지더라고요. 집 안에서 여러 가지 공간이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방,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불, 드레스룸을 많이 쓰시다 보니 이불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몰라요 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말씀하셔서 두 공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방에서도 뭐 옷이라든지 아이의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책상, 장난감이 제일 많죠? 장난감, 책상, 책상 서랍 속, 그리고 그런 이제 작은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하시면 좋을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공간이 방이 3개라면 아이방이 2개 그렇게 돼버리고 있지요. 뭐 놀이방, 잠자는 방, 아니면 놀이방, 책방 이렇게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공들여서 예쁘게 꾸며주시는데 2층 침대, 책상, 서랍장 막 세트로 맞춰서 너무너무 예쁘게 꾸며주세요. 그런데 물건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면 공부할 맛, 책 볼 맛, 장난감 가지고 놀 맛 모두 안 나겠죠. 그래서 들고 거실로 나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놀이방처럼 소파로 구획을 나눠서 거실을 구획을 나눠서 놀이방은 거실에 아니면 그리고 방에는 책상이랑 책을 두어서 조금 학습 분위기를 조성을 하게끔 공간 정리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구성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리 규칙은 모두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공간의 정리 규칙은 사실 같아요. 일단은 필요한 물건만 남기셔야 됩니다. 이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이방이나 이불에서만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주방도 그렇고 드레스룸, 내 옷 정리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방도 마찬가지예요. 내 물건, 내 방에 맞는 우리 아이방에 놓고 싶은, 놔주고 싶은, 아이가 꼭 사용해야만 하는 물건들만 남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규칙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을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구니를까 그런 것 같아요. 살림도 요리도 도구빨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한 끗 차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다고 했는데 뭔가 아쉬워, 2%가 부족해 라는 건 정말 컵의 손잡이가 왼쪽 오른쪽 위아래, 작은 컵, 큰 컵이 위와 아래 자리만 바꿔드려도 훨씬 깔끔해요 라고 고객님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팁들도 중간중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 수납장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방 정리에서는 꼭 수납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는 가구는 키즈장, 한샘이 원조죠. 한샘 키즈장 아니면 키즈장, 일룸에서도 많이 나오고 샘 키즈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칸칸이 나누어져서 바구니가 달려있는 국민 서랍장이 되어버렸는데 말 그대로 국민 서랍장이라는 건 편리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통 옷을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아이 옷을 거기에 적어놓게 되면 밀려 들어가고요. 어떤 게 들어있는지 잘 모르고요. 구겨지고 섞여지고 뒤섞여져서 찾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옷은 걸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시고 그런 샘키즈 서랍장은 장난감에 양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장은 책꽂이였어요. 사실은 책꽂이인데 책꽂이를 장난감 장으로 거실에 공간 분할을 해서 활용을 하신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리 전 사진을 보시면 예쁜 바구니로 활용을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정리 전과 후를 보시면 바구니의 위치만 따라서도 훨씬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 아시겠죠? 정리 전에 바구니를 위아래 한쪽으로 몰았던 것보다 차라리 바구니를 아래쪽으로 맞춰주시고 위에는 장난감을 올려놓았더니 훨씬 더 깔끔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자, 정리정돈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의 고객님은 굉장히 잘하신 게 같은 바구니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크기의 같은 모양의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통일성을 주셔야 훨씬 정돈된 느낌이 나고요. 작은 수납도구 하나조차 사실은 색깔이든지 모양이든지 같은 것으로 통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방에서 필요한 건 샘키즈 장이라든지 책꽂이라든지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는 가구가 필요하고요. 그 가구 안에 작은 물건들을 담아서 넣을 수 있는 수납 박스라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자, 그것도 이제 결정하실 때 방법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레고 같이, 뭐 로버트 같이, 큰 인형 같이 물건이 커요. 그러면 수납 박스를 큰 거를 아니면 이런 책꽂이를 장난감 상자로 박스를 가구로 이용을 할 거예요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바구니처럼 사이즈를 맞춰서 재셔서 구입을 하셔서 구획을 나누시면 되고요. 아니시면 나는 우리 아이는 작은 게 이런 작은 것들이 많아라면 지금 저 책꽂이 한 선반에도 2개씩 들어가는 바구니를 넣으면 훨씬 좋으시겠죠? 사이즈를 대셔서 한 칸에 2개씩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를 선택하신다면 훨씬 정리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서 눈치채셨을 거예요. 정리는 같은 종류끼리 수납 도구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 그렇게 해놨는데도 금방 아이들이 섞어놔요 라는 건 분류가 사실 생각만큼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뒤에서 사진을 또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정말 뭐 미술용품, 장난감도 장난감 이게 아니라 뭐 인형 이 정도 종류가 많다면 사실 뭐 저희가 해드릴 때는 털이 많은 말랑말랑 털 인형 따로, 뭐 미니 같은 마른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팀장님? 뭐 그런 인형 따로, 뭐 작은 인형 따로, 열쇠고리가 달린 인형 따로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해서 수납함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아이들도 그 상자만 가지고 꺼내서 놀다가 그 상자에 담아놓고 정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한다라는 거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6개의 박스에 6개의 종류의 물건을 내가 장난감의 종류는 한 10가지 돼. 그런데 수납 박스가 6개밖에 없어 라면 적정하게 섞어서 담아놔야 되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구분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로봇 따로 아니면 뭐 자동차 따로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섯 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닐봉지를 싸는 게 있죠. 저희 딸도 그랬는데 가끔 비닐봉지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비닐봉지 이렇게 걸고 다니는 쇼핑백 비닐봉지 걸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이 제일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예쁘지 않지만 비닐봉지로 분류를 해놓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걸 기준으로 구분을 해놓으셔도 되고요. 수납함을 이용하셔서 꼭 종류대로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꽂이예요. 책꽂이도 왜 책이 다 어디로 갔어요? 책을 분리를 했어요. 잠잘 때 읽는 책, 잠자기 전에 읽어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책을 저렇게 한 곳에 꼭 몰아놓는 게 아니라 책 정도는 분산을 해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방에 조금 잔잔한 책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책. 책도 엄마가 읽혀주고 싶은 책이랑 아이가 읽는 책은 정말 다르거든요. 순환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장난감도 너무 많다고 한 곳에 한꺼번에 뿌려주는 것보다 적정선에서 조금 이렇게 돌려가면서 순환을 시키면서 꺼내주고 올려놓고 꺼내주고 올려놓고 해야 고루고루 가지고 놀 수 있는 또 방법이에요. 그래서 책꽂이에도 위에는 똑같은 바구니를 찾아서 바구니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있던 거를 2개를 찾아서 예쁜 토끼 모양 바구니 2개를 맞춰드렸고 그 밑에 칸에 맞는 또 장난감을 놔드렸고 아이가 지금 꼭 개월수에 맞는 연령대에 맞는 책만 형제였기 때문에 책이 조금 들쑥들쑥 나눠 있어서 형제 책을 조금 구분을 해드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남자아이들 집에는 또 꼭 있더라고요. 자동차 진열대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자동차를 쪼르륵 진열하는데 아이 키우시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들 일렬 주차 되게 잘해요. 나란히 놓는 거 되게 좋고 또 약간 뭐 공부? 뭐 약간 발달 과정에서 공부이기도 하지요. 그게 이렇게 순서 맞추고 하는 거. 그래서 저렇게 놔줘봤자 우리 아이 못해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이들이 훨씬 잘하고요. 자, 이제 다 놀았으니까 우리 자동차 주차해줄까 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훨씬 저보다도 기가 막히게 주차를 해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경찰차 종류만 이렇게 아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 약속을 하는 거죠. 아이랑 여기는 이런 자동차만 놓는 곳이야, 이런 자동차만 주차하는 곳이야 라고 설명을 하신다면 분명히 아이들도 쉽게 주차를 할 수 있고요. 또 똑같은
바구니, 저희가 가져간 거 아니고 고객님 댁에 흩어져 있던 똑같은 바구니 2개를 찾아서 부피가 조금 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소리가 누르면 나오는 장난감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피가 큰 장난감을 바구니 2개에 수납함을 이용해서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방으로 가볼게요. 방은 책상을 놓고 조금 큰 형이 이제 위 아이가 쓰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했습니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건 저기 갈 곳 이름 3단 서랍장, 저것도 또 국민수납장이에요. 저 서랍장 어느 댁이나 아이 키우는 댁은 기저귀가 들어있던지 가제수건이 들어있던지 가지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이 방을 정리 후 사진을 보시면 정돈의 느낌이 나지요. 깔끔하게 물건들이 자리를 잡아 들어갔는데 세세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잘 보이던 반대쪽 벽이에요. 라탄 저 서랍장을 다른 곳에 있던 서랍장까지 합쳐서 저렇게 같이, 아까도 제가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똑같이 찾아서 넣었고 서랍 속도 수납도구를 여기서 또 종류대로 구분을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것도 뒤에 사진으로 또 설명드릴게요. 옆에 있는 교구장에는 당연히 흩어져 있던 교구들을 모아서 나란히 넣어드렸고, 그 위에 수납함도 앞에 라벨링 되어 있는 게 아마 조그맣게 또 뭐가 써있을 것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같은 종류끼리 넣어놓고 어떤 게 들어있는지 적어드렸습니다. 간혹 고객님 중에서 우리 아이 아직 글씨 몰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은요 글씨를 몰라도 글자 모양을 그림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여기가 요 자리야, 요게 자동차라는 글씨야 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금방 그렇게 한글을 깨치기도 하지요. 그렇게 금방 자리를 잡아서 넣을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사진 찍어서 프린트되는 그런 휴대용 프린터기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랑 찍어서 여기는 여기야 라고 하고 붙여놓으신다면 훨씬 정리 습관을 들여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을 조금 보여드리고 다른 수납장, 책상 옆에 있는 장을 조금 보여드릴까 해요. 책상 위에는 워낙에도 물건이 많이 없으셔서 조금 가지런하게만 놔드렸는데 주방 상판 위도 그렇고요. 우리 집 모든 공간에 옷장이, 예전에 우리 엄마들 옷장 보면 장롱 위에 리빙박스들 찾으면 뭐가 이렇게 많이 막 올라가져 있었잖아요. 없는 게 청소도 편하고 깔끔하기도 하고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특히 아이방에는 위에 있으면 이제 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사실 정말 아이들은 한순간이잖아요. 이왕이면 책상 위, 선반 위, 책장 위에는 물건을 올려놓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야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우리 올려놓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해드린 게 책상 모습을 보시는 거고,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 옆에 책꽂이랑 책꽂이 안에 아래에 있는 열리는 수납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꽂이는 키를 맞춰서 사실 꽂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전지부 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혹 저희는 이제 막 1, 2, 3, 4 해주지만 아이가 보고 나서 그거를 1번 옆에 2번, 5번 옆에 6번 꽂아놓기는, 정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책꽂이에서 맨 아래쪽이라든지 아니면 책장 옆에 작은 바구니를 두셔서 도서관에서 왜 우리 책 반납하는 책 약간 이런 트레이 같은 거에 올려놓는 것처럼 다 본 책은 그 바구니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엄마랑 같이 하던지, 자 이제 다 본 책 넣어놓자 라고 하셔서 뭐 1, 2번 땡기고 3번 넣고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그 정도는 엄마가 아이가 어릴 때는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책을 보고 책꽂이 책 위에다가 막 이렇게 겹쳐놓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습관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책 꽂는 방법은 사실 뭐 사선으로 맞춘다, 높이를 맞춘다, 앞으로 당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위로 뭐 위아래 막 이렇게 책 위에 책 이렇게 꽂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적정량을, 위로 꽂는다는 거는 사실 내가 가진 공간에 비해서 양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신다면 정돈이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자, 이제 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밑에 수납장이었어요. 수납장에는 당연히 공부방이니까 문구들이 있겠지요. 그런 문구들을, 자잘한 문구들을 부페저스처럼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구니를 사용해서 세워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색연필도 그렇고 밑에 팔레트도 그렇고 클레이도 그렇고 다 세워놨어요. 왜 그럴까요? 세워놔야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부페저스처럼 눕혀놓으면 밑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아이 준비물을 또 사거나 있는데 또 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 묶어서 연필 꽂듯이 세워놓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라벨링을 해주면 훨씬 좋겠죠? 문구는 문구끼리 이렇게
이 정도는 마음만 집에서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위나 풀, 뭐 이런 연필꽂이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처럼 다른 뭐 만들기는 만들기끼리, 클레이는 클레이끼리, 풍선은 풍선끼리 모아서 세로 수납을 하고 이름표까지 붙여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용품도 세로 수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샷, 그 옆에 장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큰아이가 좀 좋아하는 레고만 모아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 큰아이가 좋아하는 기준대로 조금 구분을 해서 바구니로 분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중요한 점은 통일성. 똑같은 수납 바구니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색깔로 맞춰 놓으셔야 정리를 해놓고 한껏 뿌듯하실 거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이네요. 자, 아이방 정리 팁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필요한 물건만 남긴다. 저 아니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방에 꼭 있어야 되는 아이 연령대에 맞는 장난감 책만 남기시면 돼요. 아이가 동생이 있어서요, 나중에 쓰려고요. 동생이 있어서 버릴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볼 수 없는 책이라면 그 책이나 장난감은 따로 빼서 보관용으로 팬트리 쪽에 보관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지금 우리 아이가 현재 쓸 수 있는 물건들만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정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집이 무한대는 아니다 보니까 공간 활용은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좋아하는 물건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방에는 꼭 한생 퀴즈장이라든지 생퀴즈장, 꼭 한생 거 아니어도 돼요. 생퀴즈장이라든지 이런 장이 꼭 구분을 해서 넣을 수 있는 선반이 있는 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반에 넣을 수 있는 수납함, 수납 도구, 수납 바구니라고 표현되는 수납 도구의 힘을 빌리셔야 합니다. 자, 내가 넣고자 하는 물건의 종류 따라 물건이 크면 큰 수납함을 구입하시고요. 아예 물건이 짜자자잘한 종류가 많다면 작은 수납함 여러 개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벨기로 라벨까지 해주신다면 금상첨화겠죠? 이렇게 아이방 정리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어려운 점은 박람회장에서 언제든지 공간정리 부스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박람회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간정리 대표 김희연이었습니다.